자, 오늘 진도 나갈 차례가 결합의 극성이다. 요걸 갖다 한번 배워보자, 알겠지? 자, 그럼 필기 준비하세요. 자, 결합의 극성.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배워야 될 것들은, 우리 앞에서 이온 결합도 배웠고, 공유 결합도 배웠고, 금속 결합도 배웠잖아, 맞지? 근데 이제부터 뒤로 배울 거는요, 이온 결합 더 이상 안 나오고요, 안 배우고요. 금속 결합도 더 이상 안 배웁니다. 전부 공유 결합 물질만 얘기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희들 공유 결합 물질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기서 배우는 거 이제 시작하면 알겠지? 제일 처음에 배워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전기 음성도 하는 게 있어요. 전기 음성도. 자, 전기 음성도라는 용어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고 쌤이 조금 이따 외우라 할 거거든요. 이거 안 외우면 책 뒤로 책 뒤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처음 나왔을 때 외워줘야 됩니다. 자, 전기 음성도가 뭐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공유 결합 물질 중에 공유 결합 물질 중 이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힘을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을 수치로 나타냈다. 누가 나타냈냐면 폴링이라는 사람이 나타냈어요. 폴링.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 봐봐. 우리가 앞에서 물 그러면 요거 필기하지 마라. 자, 수소 이렇게 달라붙는 게 물이잖아, 맞지? 그럼 요랬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점 하나는 수소가 내고 여기서 점 하나는 산소가 내고 여기도 마찬가지. 수소가 하나 내고 산소가 하나 내고 이렇게 결합한 거잖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유전자쌍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공유전자쌍을 당기는 힘, 수소가 이걸 끌어당기고요. 그 다음에 또 산소가 이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해요. 알겠니? 그래서 수소가 이 공유전자쌍을 지쪽으로 끌어당기는 힘 수치로 나타냈고, 산소가 지쪽으로 끌어당기는 힘 그거를 갖다가 수치로 나타낸 걸 갖다가 우리는 전기 음성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전기 음성도가 최고로 큰 게 누구냐면 플로린, 알겠지? 플로린이 최대값 4.0을 갖아요. 플로린 4.0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얘 전기 음성도는 단위가 없습니다. 전기 음성도 단위 없습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가 전기 음성도가 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끌어당기는 힘이 크다는 소리도 들어요. 전자쌍 당기는 힘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쌍 끌어당기는 힘이 크다 그러면 원자의 크기는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핵 전하량은 커야 돼. 당연히 전자쌍이라 그러면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놈이잖아. 그럼 이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놈을 당기려 그러면 크기가 작으면 거리가 가깝거든요. 그래서 당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핵 전하량은 플러스를 띄니까 플러스를 많이 띄면 많이 뜰수록 전자쌍 마이너스를 끌어당길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봐주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두 번째 거 요거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여기 수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 대, 동, 산, 질, 산, 풀. 그 다음에 나, 마 까지. 그 다음에 17쪽에 해당하는 게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온.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온.
자, 이 정도를 우리는 외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잘 봐봐. 제일 큰 게 얘라 그랬지. 4.0. 제일 큰 게 4.0. 근데 우연하게도 이 주기에서는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0.50주로 돼요. 이게 이 주기에서만 성립합니다. 이 주기에서. 그러면 플로린은 4.0. 그럼 산소는 3.5. 질소는 3.0. 산소 2.5.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외워야 되냐면 수소 2.1. 그 다음에 염소 3.0. 요 정도 쓰면 파란색으로 적는 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고 알겠지? 그 다음에 요게 계속해서 0.50주로 되니까 적어볼게. 궁소 2.0. 베릴륨 1.5. 리튬 1.0. 이렇게 보면 되고. 나트륨 0.9. 그 다음 마그네슘 1.0 됐습니다. 내가 나트륨하고 마그네슘을 적는 이유는 고등학교 3학년 문제 풀어보면 저런 것들 전기음성도값 외우고 있으면 바로 누군지 알 수가 있었어. 좀 적어준 거야. 그 다음에 염소 3.0, 보로민 2.8, 그 다음에 아이오딘 2.5 이런 식으로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고3 문제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요걸 다 외워야 되는 게 맞고 내가 고2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요게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적었는데 요거 있지 맞죠? 요것들은 반드시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전기음성도.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보면 주기성이 나오는데 주기성은 선생님이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숫자를 외울 거기 때문에 주기성을 만약에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될 수 있다. 자, 지금 2주기제, 2주기에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 커진다 하면 되거든요. 숫자가 커지잖아.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한다는 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 음성도 값은 커지면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같은 쪽에서 볼 수 있어요. 같은 쪽에서 보면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기 음성도 작아진다 이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숫자를 갖다가 보고 주기성을 따지면 되는데 그거는 결코 우리가 많이 묻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뭐를 잘 알아둬야 되냐면 지금 전기 음성도 파란색 있지? 요거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쌤 시간 지금 한 3분 줄 테니까요. 요거만 좀 빨리 외워. 알았지? 쌤이 앞으로 계속 물어볼 거야. 그래서 대답하면서 바로 암기하세요. 전기 음성. 됐습니까? 자, 그럼 봐라. 이 정도 전기 음성도 값을 우리가 외운 상태에서 이 단원에서 그럼 우리는 뭐를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요. 결합의 극성을 배울 겁니다. 결합의 극성.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결합은 공유결합을 얘기합니다. 공유결합.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앞으로는 공유결합만 배울 거다. 얘기를 했었다. 알겠지? 그래서 결합의 극성. 자, 그러면 우리가 공유결합에서 어떤 공유결합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자, 무극성
공유결합이 뭐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전기 음성도가 같아요. 전기 음성도가 같다. 그럼 전기 음성도가 같다 보니까 이 전자쌍 치우침이 없습니다. 전자쌍에 치우침이 없는 요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는데, 자, 무슨 말인가 선생님 다시 얘기해 줄게. 잘 봐봐. 자, 수소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수소는 직관하게 끄자면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수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도 직관하게 끄자면 되고 이렇게 결합하는 게 공유결합이라고 얘기했잖아, 맞지? 근데 공유결합하고 나서 요게 지금 뭐냐면 공유전자쌍이 됩니다. 공유전자쌍. 이 공유전자쌍을 이쪽 수소가 끌고 가려 그래요. 뒤쪽으로. 근데 뒤쪽으로 끌고 가려는 힘이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2.1이라고 했어요. 전기음성도 2.1.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수소도 이 공유전자쌍 자체를 뒤쪽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 값이 얼마냐면 2.1이야. 그러면 이 전자쌍은 이쪽으로 끌고 가려는 힘과 이쪽으로 끌고 가려는 힘이 있다 보니까 힘의 크기가 똑같지? 그럼 중간에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결합을 우리는 무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얘기한다고.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아가지고 전자쌍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 우리는 무극성 공유결합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무극성 공유결합하는 원자들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원자들끼리 결합되어 있으면 무극성 공유결합입니다. 같은 원자면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없어서 이 결합들을 무극성 공유결합. 그래서 얘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O2 얘들도 무극성 공유결합. 그 다음에 N2 그 다음 Cl2 이렇게 같은 원자들로 이원자 분자가 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 우리는 무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질소 있지? 질소 같은 경우에 우리 이렇게 했잖아, 맞지? 그래서 요 공유결합의 종류가 무극성 공유결합이에요. 알았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극성 공유결합이 있겠죠. 극성 공유결합. 그럼 극성 공유결합은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얘들은 전기 음성도가 다르겠죠. 전기 음성도가 다릅니다. 그럼 전기 음성도가 다르니까 끌고 가려는 힘도 다르다 보니까 전자쌍 치우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자쌍 치우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또 그림으로 한번 보자. H가 있는데 H가 직관에 끄자면 되고 그 다음에 염소 있어요. 요거. 그럼 얘도 하나 공유결합 하는데 쓰고 나머지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찍어줬잖아.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자, 이거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유전자쌍이에요. 공유전자쌍. 근데 그거를 수소가 이쪽으로 끌고 가려는 힘이 2.1. 알았니? 그 다음에 염소가 뒤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는 힘이 3.0. 그래서 이걸 외워야 됩니다. 알았지? 그러면 염소가 끌어당기는 힘이 더 크다 보니까 염소 쪽으로 치우침이라 그랬지? 그럼 잘 봐봐. 원래 이 까만색 점은 수소 건데 얘가 중간에 있지를 않고 염소 쪽으로 좀 치우쳐서 이동해요. 그 다음에 얘 까만색이 염소 쪽으로 가게 되면 얘 수소 입장에서는 전자집과 하나 잃은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염소 입장에서는 전자를 갖다가 한 개 얻은 거와 같습니다. 그렇지? 근데 요거를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냐면 요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소 쪽을 플러스 그 다음에 요 염소 쪽을 요래 가지고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부분적인 전하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 부분적인 전하. 이처럼 다른 원자다 보니까 전기 음성도 차이가 나잖아. 이때 이 결합을 갖다가 우리는 극성 공유 결합이다. 이렇게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은요, 다른 원자끼리 전기형 성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있다고 얘기했었다 그랬지. 자,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한다면 H2 극성 공유결합, CH4 극성 공유결합, 그 다음에 CO2 NH3 우리가 자주 봤던 것만 그리면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 더 얘기를 하면, 요거 잠깐만 선생님 요거 필기하지 마라. 요거 내가 얘기하면 질소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수소들이 이렇게 달라붙잖아. 이렇게. 맞지? 그럼 이 공유 전자쌍을 얘가 끌고 가려는 힘이 2.1, 얘가 끌고 가려는 힘이 3.0이지 맞지? 여기 된다. 그래서 얘 3.0. 그러면 요게 중간에 있어야 될 전자쌍이 어디 쪽으로 끌려가냐면 이 중간에 있지를 못하고 질소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질소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 있으면 수소 입장에서는 지가 한 개를 잃은 거와 같아서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띄고, 질소 입장에서는 한 개 얻은 거와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띄는다. 이런 말이지. 알았지?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는 극성 공유 결합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됐다. 우리 책 잠깐만 봅시다. 알겠지? 아니다. 책 보기 전에 간단한 거 하나만 더 필기하고 봅시다. 자, 가로 3번 해가지고 이거 밑에 필기하면 된다. 결합의 극성. 결합의 극성. 자, 여기 보면요. H2가 있을 거고, H2. 그 다음에 HCl이 있을 거고, HCl. 그 다음에 HF. 이렇게 볼게. 자, 얘 같은 경우에 같은 원자들끼리 결합하다 보니까 전자쌍 치우침이 없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얘는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근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자, 봐라. 우리 아까 수소 전기염성도 얼마나 그랬지? 2.1. 얘 얼마? 3.0. 그랬잖아. 그럼 얘들은 전기염성도 차이가 0.9 차이 난다. 0.9 차이. 그 다음에 얘 볼까? 얘가 얼마냐면 2.1. 플로린 아까 얼마라고 그랬냐면 4라고 그랬다. 그럼 얘들은 전기염성도 차이가 1.9가 난다. 1.9 알겠지? 이렇게 전기염성도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극성 정도가 커집니다. 알겠지? 전기염성도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극성 정도가 커요. 근데 만약에 전기 음성도 차이가 억수로 크면, 두 개 차이가 있잖아. 값이 억수로 차이가 크면, 그러면 전자를 아예 가져가보면, 그럼 전자를 아예 가져가보면 나는 양이온 되고 쟤는 어둡기 때문에 음이온 되고 그래요. 알겠지? 그래서 전기 음성도 차이가 억수로 크면 이온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기 음성도 차이가 억수로 커지면 우리는 이온 결합이다. 그렇게 우리가 봐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했던 거 책 잠깐만 보고 얘기 좀 합시다. 자, 194쪽까지. 자, 194쪽에 A 전기 음성도 이래가지고, 자, 1번에 전기 음성도 줄쳐라. 자, 1번에 전기 음성도 줄쳤으면 뒤쪽으로 쌤 잠깐 읽어볼게. 공유 결합을 형성한 두 원자가 줄쳐라.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 거기다 줄치면 되겠다. 그걸 갖다 우리 전기 음성도를 하는데요. 가로 1번에 전기 음성도의 기준 동그라미 쳐서, 자, 저 뒤에 줄치자. 가장 큰 원소가 플로린. 그 플로린을 얼마로 정했냐면 4.0. 그래서 플로린은 4.0. 그 다음 그 밑에 대표적인 얘 외워야 됩니다. 줄쳐라. 플로린 4.0.
산소 3.5, 질소 3.0, 탄소 2.5, 수소 2.1. 요 정도는 무조건 외워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번에 전기 음성도의 주기성 돼 있는데 그 글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적혀져 있거든요. 필요 없습니다. 주기성은요, 우리가 아까 외웠던 대로 하면 됩니다. 봐라.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은 커지면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 커진다. 알겠니? 그 다음에 아까 17쪽에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랬을 때 얘 4.0, 얘 3.0, 그 다음 얘 2.8, 얘 2.5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쪽에서는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작아진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는 전기 음성도 그냥 그림을 나타낸 거니까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거기에 처음에 나와 있는 그림 이거도 별로 중요한 그림은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는 그래프 보면 파란색 선이 있고 빨간색 선이 있는데 파란색 선부터 봐라. 걔네들 원소들은 다 이주기 원소입니다. 그럼 이주기인데 아까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갈수록 전부 0.5씩 커져요. 여기 이주기만 선입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직선에 돼 있어요. 직선에 돼 있으면서 플로린 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지지 맞지? 그 다음 3주기 빨간색 봐봐. 빨간색은요 이 값이 저거 멋대로지만 그래도 그림을 보니까 전부 다 증가한다 맞지요?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기 음성도 증가한다. 그럼 되겠지 맞지? 그 다음 오른쪽 그래프 봐요. 오른쪽 그래프. 자, 그럼 파란색 선만 봅시다.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17쪽이다 맞지? 그래서 17쪽에 해당하는 것도 보니까 원자 번호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전기 음성도는 감소합니다. 그렇게만 우리가 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 수업한 거에서 너희들은 전기 음성도 감만 쪽 외워주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그 밑에 B같이 결합의 극성과 쌍극자 모멘트 이래가지고 자 먼저 1번에 결합의 극성 그 표 알아둬야 됩니다. 별표 3개 때리고 자 표에 무극성 공유결합 줄쳐라. 무극성 공유결합. 자 무극성 공유결합이 뭐야? 그러면 그 밑에 줄쳐라. 같은 원자 사이입니다. 그럼 같은 원자면 전기 음성도가 같다 그랬잖아 맞지? 그래서 치우침이 없을 겁니다. 그 밑에 있는 글자 쌤 읽어볼게. 두 원자의 전기 음성도가 같아 공유 전자쌍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그래서 전기를 띠지 않습니다. 그 밑에 그림은 H2 그림 나와 있고 그 밑에 얘 보니까 H2, N2, O2, Cl2 이렇게 같은 원자들끼리 결합되어 있으면 무극성 공유결합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 오른쪽에 극성 공유결합 동그라미 쳤. 자 동그라미 쳤으면 뒤 그 밑에 줄쳐라. 서로 다른 원자 사이 거기다 줄치면 됩니다. 원자가 서로 다르면 그 밑에 있는 글자 쌤 읽어볼게. 두 원자의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공유 전자쌍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알겠죠?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화살표 뒤에 줄쳐라. 부분적인 전하가 생긴다. 그래서 쌤이 아까 여기 표현할 때 지워버렸네. 자 우리가 H하고 Cl하고 이렇게 있으면 얘 2.1입니다. 얘 3.0입니다.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일로 끌고 가려는 힘 2.1, 일로 끌고 가려는 힘 3.0. 그래서 오른쪽으로 치우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 의미가 부분적인 전하다. 알겠지? 방금 전에 우리가 줄을 쳤던. 자, 그 밑에 예로는 HCl이 나와 있는데 그 HCl 밑에 얘 봐라. HCl, H2O, CH4, CO2, NH3 전부 다 우리는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쌤 잠깐만 볼까?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메테인 봐라. 메테인 보면 요게 H, 요게 H, 요게 H, 요게 H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단 말이에요. 루이스 전자정식 알겠지? 근데 요게 있는 요 공유결합의 종류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공유결합의 이름은 서로 다른 원자잖아? 그럼 이게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알았지? 그 다음에 H하고 H하고 이렇게 붙었을 때 이 공유결합은 같은 원자들끼리 결합했으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걸 알겠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2번 가자. 전기 음성도 차이와 결합의 극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바로 1번 읽어볼게요. 그
극성 공유결합에서 결합한 두 원자의 출처라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극성은 커집니다.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극성은 커집니다. 그래서 그 밑에 표 봐라. 표 뭐를 얘기했냐면 자 H하고 H하고 결합했을 때 전기 음성도 차이는 빵입니다. 그럼 얘는 무극성 공유결합이에요. 근데 C하고 H 사이에는요 전기 음성도 차이가 0.4, N하고 H 0.9, O하고 H 1.4, F하고 H 1.9.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지 않지? 그러다 보니까 극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치? 그 밑에 답이 2번 갑니다. 결합한 두 원자의 출처라 전기 음성도 차이가 매우 크면 불치돼요. 전기 음성도 차이가 매우 크면 그 밑에 이온결합을 형성합니다. 그거 좋죠. 전기 음성도 차이가 억수로 크면요 그거는 이온결합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 가로 3번 전기 음성도 차이에 따른 화학결합의 종류. 그래서 그 표도 어떻게 구성되는가 봐라.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극성 공유결합이에요. 차이가 없으면. 근데 차이가 작습니다 그러면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차이가 큽니다 그러면 이온결합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거 앞에서 계속해서 해왔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용어 정리해야 되니까 필기 준비해요. 자 뭐를 할 거냐면 3번 이렇게 해서 필기하면 됩니다. 3번. 자, 3번 뭐를 필기할 거냐. 쌍극자 그 다음에 쌍극자 모멘트. 쌍극자 모멘트. 용어만 선생님 설명할 겁니다. 알겠지? 자, 첫 번째로 쌍극자가 뭐야? 요거 한번 볼게.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게 공유결합 분자 중에 공유결합 분자. 그럼 분자면 이렇게 한 덩어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분자 중에 뭐가 차이가 나야 되냐면 전기 음성도 차이가 나요. 분자 안에 있던 원자들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나요. 알겠지? 그래서 이쪽이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띄고 이쪽이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이렇게 띄게 돼요. 한 분자 내에서. 그래서 한 분자 내에서 부분적인 전하를 띄는 이 분자를 우리는 쌍극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쌍극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극성을 띠고 있는 분자를 우리는 쌍극자다. 극성을 띠고 있는 분자를 우리는 쌍극자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쌍극자 모멘트. 쌍극자 모멘트. 그래서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읽어줄 때는 그냥 뮤라고 읽으면 돼요. 알겠지? 쌍극자 모멘트가 어떤 용어냐면, 자, 우리 아까 여기 분자가 있다 그랬다. 분자. 근데 분자가 이제 극성을 띠게 돼요. 그럼 극성을 띠게 되면 이쪽이 전하량 Q를 가지고 이쪽은 마이너스 Q를 가지고 이렇게 전하량 QQ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R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하면 얘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만큼 뛰니 그런 극성의 정도를 갖다가 나타내는 물리량이 있어요. 너는 극성을 많이 띄었네, 너는 극성을 많이 안 띄었네. 이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우리는 쌍극자 모멘트라고 해요. 쌍극자 모멘트. 극성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출제되지는 않을 거고 요거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쌍극자 모멘트.
이게 뭐야? 극성 정도. 쌍극자 모멘트가 크다? 극성은 많이 뜬다. 이런 식으로 공부해놓으면 된다. 알겠지? 지금부터 쓰는 건 별 필요 없는 소리인데, 자,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이 있어요.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은 어떻게 표시합니까? 그러면 플러스 전하에서 마이너스 전하로 화살표만 그리면 돼요. 화살표.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선생님이 필기해 줄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 우리 책에도 크기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서 선생님 적어주지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는 어떻게 계산하니? 그러면 전하량 Q 곱하기 떨어진 거리 R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세 번째 거만 좀 잘 기억해놓자. 알겠지? 세 번째 거 뭐냐면 쌍극자 모멘트가 큽니다. 이러면 쌍극자 모멘트가 크다는 소리는 결합의 극성이 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결합의 극성이 큽니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용어가 쌍극자라는 용어가 있는데 쌍극자는 극성을 띠고 있는 분자를 쌍극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쌍극자 모멘트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거는 극성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다. 다시 얘기해서 쌍극자 모멘트가 크면 결합의 극성이 크다. 그렇게 우리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요거 있지 요거만 선생님이 하나 더 설명하고 책을 읽을 겁니다. 알겠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우리가 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H2. 그럼 봐래. 얘가 전기 음성도가 얼마냐면 2.1. 얘도 2.1이다. 산소 얼마였지? 산소 얼마? 3.5지만. 전기 음성도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둘 중에서 얘가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전자쌍이 글로 치우칠 거예요. 그래서 수소 쪽이 플러스 되고요. 산소 쪽이 마이너스 됩니다. 이쪽에도 당연히 절로 끌려가겠지. 플러스 되겠지만. 그랬을 때 아까 우리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로 화살표만 그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서 시작했다 마이너스로 화살표만 그려주면 이게 쌍극자 모멘트 방향 표시한 거예요. 플러스에서 시작했다 마이너스로 화살표만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 NH3 암모니아. 자,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 질소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래 가지고 수소들이 달라붙어 있게 되어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2.1. 우리 질소가 쌍극자 모멘트 얼마더라? 3.0이지? 3.0. 얘 2.1.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얘가 크니까 끌려가겠네. 그래서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래도 그럼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해라.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mom은 좀 잘 기억하면 될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네. 책 잠깐만 봅시다. 자, 책에 보면 쌍극자와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먼저 1번에 쌍극자 줄만 때립시다. 요만 기억하면 되니까. 그럼 쌍극자가 뭐야? 그러면 뒤쪽으로 좀 읽어볼게. 하나의 분자에서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전하 일정 거리 R만큼 떨어졌을 때 부분적인 전하를 나타내는 걸 갖다 우리는 쌍극자. 바로 2번 쌍극자 모멘트 줄치세요. 쌍극자 모멘트 줄쳐서 뒤에 줄쳐라. 극성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 그 밑에 쌍극자 모멘트 계산하는 공식 Q 곱하기 R 되어 있는 필요 없습니다. 알겠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줄쳐라. 무극성 공유기라 줄쳐서 우리 앞에서 무극성 공유기라 배웠는데 걔는 쌍극자 모멘트가 0입니다. 줄쳐라. 무극성 공유기랍을 하고 있으면
쌍극자 모멘트는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줄쳐라. 극성 공유기라 줄쳐서 뒤에 줄쳐라.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그래서 쌤 봐봐.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 계산 공식이 Q는 Q 곱하기 R이라고 그랬잖아. 맞지? 근데 이건 외우는 게 아니고 쌤 출제가 안 된다 그랬지?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는 어떨 때 출제가 됩니까? 방금 전에 그랬잖아.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만 출제돼요. 알았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출제했던 게 뭐였냐면 쌍극자 모멘트가 0입니다. 그러면 무극성 공유기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닙니다. 그러면 극성 공유기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 우리 출제했던 것처럼. 알았지? 공부는 그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됐다. 그 다음 더 밑에 3번 쌍극자 모멘트의 표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했던 겁니다. 전기 음성도가 작아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는 원자에서 전기 음성도가 커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는 원자 쪽으로 화살표만 그리면 된다. 아까 얘기했지. 양전하에서 음전하 쪽으로 화살표만 그리면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한 것이다. 그렇게만 그냥 보기만 보면 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가로넣기 있지? 가로넣기만 지금 빨리 안 풀어. 하셨나? 자, 쌤 답 불러줄게요. 자, 1번 전기 음성도, 2번 유효 핵전, 그 다음에 3번 원자 반지름, 그 다음 4번 무극성 공유기라, 5번에 극성 공유기라, 6번에 무극성 공유, 7번에 극성 공유, 8번에 이온, 9번에 쌍극자 모멘트, 10번에 전하전, 11번에 무극성 공유, 12번에 극성 공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 거 숙제고, 지금 다음 단원 배우는 게 지금 오늘 그 다음 단원은 못 나가니까 지금 198쪽 있잖아. 요거 조금 쉬었다 합시다. 시간 맞추기 위해서 조금 쉬었다가 담비는 게임 같은 거 안 하나? 아, 그래? 몇 분으로? 형님 너무 많이 하나? 게임 안 하나? 자, 그러면 우리 198쪽 봅시다.
198쪽에 C 루이스 전자정식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미 루이스 전자정식은 다 배웠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안 배운 거는 딸랑 하나만 있어서 그게 199쪽이 제일 마지막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빼고는 다 배웠으니까 이건 필기하지 말고 책 보면서 바로 가자. 1번에 루이스 전자정식 그래가지고 원소 기호 주위에 줄쳐라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나타낸 식. 그 다음 2번에 원자의 루이스 전자점식 그래서 뒤쪽으로 쌤 읽어볼게. 원소 기호 상하 좌우에 원자과 전자를 한 개씩 그린 다음에 다섯 번째 전자부터 쌍을 이루도록 그려 표시한다 이렇게 있잖아. 그럼 봐리 우리가 이 어떤 원소가 있으면 1쪽이면 원자과 전자 하나 2쪽이면 둘 이렇게 그러지. 13쪽이면 셋, 그 다음 14쪽이면 넷, 그 다음 15쪽이면 이제 이렇게 시작하잖아. 맞지? 그래서 16쪽, 17쪽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게 이렇게 쌍을 이루지 않은 전자를 갖다가 홀 전자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저거들끼리 그냥 다 이렇게 된 거를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걸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얘기했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로 1번에 홀 전자 줄치세요. 자, 중간쯤에 줄쳐라 쌍을 이루지 않은 전자 줄치고 뒤쪽에 줄쳐 화학 결합할 때 쌍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을 보면 플로린은 홀전자가 하나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홀전자가 3개 있습니다. 그런 그림을 그려놨다. 그 다음 그 밑에 가로 2번에는요 각 주기별로 우리가 홀전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3번 가자. 분자의 루이스 전자점식 이래가지고 자 가로 1번에 공유 전자쌍 줄쳐라. 공유 전자쌍은 우리가 뒤줄치자 결합에 참여한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줄쳐가지고 뒤줄치자 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거기다 줄치면 되겠다. 알겠지?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그랬다시피 물 그러면 요렇게 H 요렇게 H 그 다음에 요렇게 점 찍어줘야 되지 맞지? 이랬을 때 요것들이 결합에 참여했으니까 공유 전자쌍 요것들은 결합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비공유 전자쌍 그 얘기다.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루이스의 구조 이래가지고 공유 결합을 갖다가 편리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공유 전자쌍을 결합선으로 나타내고 비공유 전자쌍은 그대로 나타내거나 안 그러면 생략한 걸 갖다가 우리는 루이스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단일 결합. 단일 결합은 결합선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이거 저번에 필기 다 했습니다. HF 이렇게 되는 거고 맞지? 그 다음에 F2 그 다음에 물 이렇게 그 다음에 암모니아 그 다음에 메테인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결합선이 하나밖에 없는 걸 갖다 우리는 단일 결합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 다중결합 줄쳐봐. 다중결합 그럼 다자가 많은 다자인데 다중결합이 뭐야? 그러면 뒤쪽에 줄치자 결합선 2개, 3개 있는 이중결합, 삼중결합입니다.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갖다 우리는 다중결합이라 하는데 자 우리 이중결합의 대표 요거 봤었지 맞지?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중결합의 대표지 맞지? 그 다음에 삼중결합의 대표가 누구였냐면 질소 요거 그 다음 뒤쪽에 사이아나수소 선생님 외우라 그랬어요. 사이아나수소 그래가지고 삼중결합 이렇게 된다. 이런 거 다 했었을 때 알겠지? 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4번 그 4번부터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적이 없는데 4번 잘 봐라. 이온의 루이스 전자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온도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그 밑에 양이온 줄쳐봐. 양이온 그 밑에 있어 양이온 양이온 줄쳐서 뒤쪽에 줄쳐라. 1은 전자수만큼 줄치고 그 밑에 줄쳐라. 점을 빼서 표시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트륨 그러면 나트륨 얘 한 개 이렇게 있잖아 맞지? 근데
얘가 나트륨 이온이 됐다는 거는 이 점 하나를 잃은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양이온들은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양이온들. 점 빼서 그냥 표현하면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음이온 줄 쳐라. 음이온. 음이온 줄 쳤으면 오른쪽에 쌤 1년대 줄 쳐라. 얻은 전자 수만큼 줄 치고 그 밑에 점을 더해서 표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예로 나온 거 잠깐만 보면 염소가 보면 17쪽이에요. 그럼 17쪽이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표현하잖아. 맞지? 근데 얘가 음이온이 된다는 거는 전자를 하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얻은 전자를 여기다 점을 표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이온들을 보면 다 보면 8개가 다 채워져야 되는데 그럼 산소 한번 해볼게. 우리가 산소 그러면 16쪽이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지금 산소잖아. 맞지? 근데 산화이온은 O2-는 전자를 2개를 얻은 거잖아. 맞지? 얻은 전자 수만큼 점을 다 표시해. 그러고 나서 2-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온들도 우리는 루이스 전자점식을 갖다가 그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밑에 5번 갑니다. 5번에 보면 이온 결합 물질의 루이스 전자점식 그래서 뒤쪽으로 좀 읽어볼게. 양이온과 음이온을 구분하기 위해서 대괄호 사용, 줄쳐라 대괄호 사용. 그 다음에 대괄호 오른쪽 위쪽에 전화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선생님 잠깐만 봐라. 우리가 NaCl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 이온 결합 물질이잖아. 맞지? 그럼 이거를 갖다가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러면 자 Na 양이온, 음이온을 구분하기 위해서 대괄호를 쓴다고 얘기했었다. 그 다음에 Cl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면 지가 한 개 얻은 점을 갖다가 다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옥텟을 만족해야 되니까 8개 다 표시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